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했는데 유럽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미국 증시가 어제 휴장하기 전에 이미 레벨업을 하고 휴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S&P와 나스닥 지수가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어제 휴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증시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미 차고 넘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긍정적인 분위기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다 긍정적일 수는 없죠. 소외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AI 쏠림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되는데, 근데 소외된다라고 해서 급락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AI 친구들이 분위기가 좋고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위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소외된 친구들이 막 급락 폭락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소외된 친구들도 잘 버티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한 뭐 AI의 랠리가 이게 낙관적인 분위기잖아요. 낙관적인 분위기가 그런 랠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막 달러가 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엔화가 막 좀 강해지고 이런 흐름도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혼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좀 이제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오늘 밤 지표 발표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밤은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여기 보시면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지표가 막 그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 지표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잘 올라가던 시장이 꼬꾸라지고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하다, 뭐 물론 오늘 밤 지표가 중요하긴 한데 그냥 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가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금융시장 전체에서 꼬리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시장이고 몸통에 해당하는 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AI의 급등, 쏠림이 너무나 이게 그 꼬리인데, 꼬리에 불과하긴 한데 꼬리가 너무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꼬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몸통도 같이 낙관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물론 이제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아직도 좀 그래도 이 나름 냉철한 그런 관점, 아직 막 주식시장 AI 랠리처럼 이렇게 신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분명히 좀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솔직히 그런 지표들이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시장의 대장은 AI고, AI가 올라가는 것은 뭐 앞으로 뭐 성장성, 뭐 기대, 앞으로 뭐 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AI가 움직이는 건데, 고용지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AI 성장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긴 하죠.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AI 친구들은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지금 뭐 고금리 시대죠. 지금 워낙 연준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고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은 그래서 매크로적인 변수들, 고용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미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뭐 고금리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들은 뭐 금리 인하가 어째서 금리 인하가 뭐 어쨌다고, 금리를 뭐 조금 올리나 내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약간 이런 관점으로도 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AI 친구들은 너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가 얘네한테는 고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가 AI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일단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AI 랠리는 이미 시작이 돼버렸고, 다시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약간 좀 정상적인 구간의 일반적인 랠리였다면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이제 급등 랠리를 시작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급등 랠리가 시작된 와중에 여기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주식시장에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의 이런 랠리가 너무 이제 심각해져가고 쏠림이 너무 심각해져서 주식시장이 이제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없다, 더 이상 이제 AI를 매수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땐 이제 온갖 악재를 갖다 붙여서 그땐 시장이 좀 크게 출렁일 수 있겠죠.
분명히 지금 쏠림은 심하니까요. 이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야기가 뭐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그냥 시간 순서대로 좀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어제 일단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기 총선 기대감에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이 과반 실패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뭐 많은 어떤 분석가들이 이번에 프랑스의 선거하고 뭐 이번에 프랑스 선거 결과하고 별 상관없이 뭐 그 유럽 증시 좋을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증시의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통한 뭐 가격 조정은 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지금 일단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단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7월 7일날 일요일날에 이제 프랑스 투표가 있기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좋게 그냥 뭐든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극우 정당이 랠리할 건 극우 정당이 어쨌든 뭐 많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게 잠재적으로 우려는 되는데, 근데 과반까지는 안 될 거야. 안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은, 근데 유럽만 좋은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가 이미 불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좋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저는요. 일단 그렇게 봐요. 일단 유럽 증시가 어제 이렇게 마감을 했죠. 일단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급등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하여튼 AI 쏠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AI 친구들이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급락폭락은 아니고 그냥 뭐 그럭저럭 제자리는 지키고 옆으로 벨벨벨벨 기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AI를 포함한 그런 지수들은 급등 랠리를 좀 시작한 것으로 사실상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한 이제 전체 금융시장이 이제 이 꼬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융시장 전체에서 꼬리에 해당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이제 지금 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건 몇몇 소수의 AI 종목들 아닙니까? 몇몇 소수의 AI 대기업 종목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을 들썩들썩 하고 있는 주요 핵심인데, 이제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조금 좀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뭐 랠리를 하기로 일단 뭐 마음은 먹은 것으로 봐야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랠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밑에 이제 살짝 고민의 결과가 들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이게 랠리가 나타나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지? AI는 그 AI 쏠림이 또 너무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쏠림이 너무 심하긴 한데 이 수익률 게임에 뒤처질 수는 없고, 그렇다고 AI 아닌 다른 걸 뭐 살 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무지하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몇 가지 데이터들 좀 재밌는 게 있던데,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AI 쏠림, 뭐 대형주들의 쏠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정도입니다. 이게 아주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 이 S&P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를 보여주는 건데 3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2000년도 IT 버블도 정말 심각했죠. IT 버블 때 값이 한 28%, 뭐 27% 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죠?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2020년대 코로나 나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애플을 비롯한 뭐 빅세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걔네들이 한 30%, 걔네들이 그래도 많이 쏠려서 30%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쏠림이 한번 더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 이거는 미국 증시 역사상 뭐 사실상 최대의 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쏠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쏠린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죠? 여기 있는 연한 파란색이 있습니다. 연한 파란색이 네, 여기 있는 연한 파란색이 얼마나 쏠림을 나타내는 거냐, 그 쏠림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진한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 뭐 시가총액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쏠림이 심했을 때 쏠림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다 같이 박살나더라,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종종 있어 왔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쏠림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했던 때가 있긴 있네요. 그죠? 예전에도 이 대공황 때 엄청나게 주식 쏠림도 심했었나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또 이런 비슷한 때가 또 있긴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쏠림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진짜 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뭐 정말 뭐 박탈감만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소수의 몇몇 쏠린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 이거 완전 소외되고, 소수에 있는 몇몇 종목들은 너무 비싸 혹은 너무 쏠림이 심해서 함부로 이거를 뭐 주식을 편안하게 들고 있기도 좀 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많이 쏠렸으니까 이제 야, 네가 보여준 데이터를 봐라, 이렇게 쏠렸으면 이후에는 되돌리네,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제 하방으로 봐야 된다. 근데 아직 당장 하방으로 베팅할 만한 그런 근거도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랠리가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거나 계속해서 그냥 관망하면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도 미친 척 하면서 이제 같이 정신 나간 쏠림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투자자라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좀 위험 감수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투자자라면은 현금만 들고 있어도 솔직히 뭐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위험을 그래도 완전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위험을 조금은 감수하겠다, 그러면 일부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쏠림이 미친 듯이 심한 이 AI 종목들을 일부 담아야지 뭐 된다. 뭐 그러니까 일부 너무 소외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난 이거 억울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살 수 있다. 정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AI 몰빵 이런 거 해갖고 이제 막 초고위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사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쏠림이 심하다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고민한 끝에 결국 AI를 또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AI 말고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거를 투자자들이 살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지금 상황에서 AI가 아닌 다른 거를 딱히 이렇게 눈에 살만한 거는 물론 이제 있겠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 어떤 뭐 자그마한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죠?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여튼 뭐 또 뭐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막 폭락장에도 어쨌든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작은 종목들도 물론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일부 섹터를 제외하면은 지금 별로 이게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라고 해서 막 2차 전지 요즘에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사기에는 아직 차트가 조금 좀 아직까지 좀 매물대가 많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딱히 지금 AI 말고 다른 걸 떠올릴 만한 게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 뭐 그래서 뭐 소외됐던 친구들이 그나마 싸니까 소외됐던 친구들 사야 돼. 근데 그것도 소외됐던 친구들은 그죠?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도저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AI 말고는 딱히 지금 대안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AI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죠? 반드시 AI를 안 먹어도 됩니다. 지금 상황이 역사책에 나올 만큼 매우 비정상적인, 뭐 사실 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건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관망해도 저는 충분히 위험을 많이 감수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뭐 하이닉스를 찔끔찔끔 매수를 해보겠다, 찔끔찔끔 뭐 매집을 해가지고 뭐 조금은 뭐 그래도 뭐 가만히 있긴 뭐하니까 찔끔찔끔 일단 먹으려는 시도는 해보겠다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떼돈을 벌어야겠다, 하이닉스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단타를 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계속해서 시장에 내 돈이 조금 들어가 갖고
이제 시장을 온몸으로 같이 느껴보는 거죠. 같이 느끼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같이 느끼고 있어야 언제 이제 변곡이 찾아오면 그거를 조금 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잘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다음번에 진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 지금 솔직히 그 말씀드렸다시피 엔간한 시세는 거의 다 난 거고, 지금은 약간 오버슈팅에 가깝지 않냐라고 어제 영상인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을 사겠다고 지금까지 안 하다 갑자기 여기서 주식을 사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어쩌면 좀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로서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뭐 하이닉스를 매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어쨌든 다음번에 언젠가 변곡은 올 거 아니냐, 다음번에 변곡이 기회가 크게 올 것 같은데, 이 큰 기회를 더욱더 깨어있는 정신에서 잘 잡기 위해서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으면서 여기서 갑자기 난 부자가 돼야겠다 하면서 여기서 막 뭐 열심히 하는 거는, 그런 건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쏠림이 심한지도 좀 보여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이 더욱더 심해지려는 지금 상황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얼마나 안전하게 할 거다, 나는 위험 감수 성향이 저기 초고위험으로 갈 거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뭐 보수적으로 갈 거다, 그런 거에 따라서 계좌의 현금 비중 얼마나 하고, 뭐 주식 비중 얼마나 하고, 뭐 무슨 주식 얼마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가야 되는 거지, 무작정 야 지금 봐라 지금 뭐 삼성전자 몇 프로씩 오르는 거 봐라, 코스피 급등하는 거 봐라, 야 떼돈 벌 때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함께 파티에 함께 이제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지금 이 분위기에 같이 젖어버리면은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돈 벌겠다고 막 나서갖고 설칠 때는 분명히 일단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오히려 좀 위험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자리에 어떤 위험성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아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걸 좀 인식을 하니까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장님이죠. 아마존 사장님이 그 주식을 판다라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 사장님은 이미 지난달에 한번 몽땅 팔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사장님이. 이쯤 되면 사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엔비디아 사장님이 주식을 판다, 아마존 사장님이 주식을 판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캐시우드라고 그거 아시죠? 그 펀드 운용하시는 그 유명한 분, 뭐 그분도 뭐 얼렁 뭐 테슬라를 갖다 팔았대더라, 뭐 이런 소식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조금 내부자들의 이런 주도주 AI 주식들 뭐 이런 것들 좀 주도주 매도가 조금씩 좀 눈에 띄고 있고, 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은 좀 쓰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아직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랠리가 시작된 거긴 하거든요. 단기적인 어떤 랠리는 시작이 된 거라서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뉴스들을 뭐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요즘 테슬라 띄워먹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테슬라 엄청나게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이 뉴스가 지금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환골 탈 때 테슬라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올랐을 때 캐시우드 사장님은 후다닥 팔고 나갔다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뭐 테슬라가, 그리고 뭐 어젠가는 중국 공무원에 사용 금지됐던 테슬라가 관용차로서 길이 열린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2차 전지 친구들 이런 것들 여전히 그죠? 막 굉장히 막 좋은 소식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막 띄워 먹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그죠? 뭐 어디 갔더라? HBM 개발팀 신설한다고 하는 등, 또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 또 그리고 뭐 실적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무지무지 띄워 먹고 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좀 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큰 손들이 주식을 슬슬 공통적으로 다 팔아제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죠? 지금이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 관련해서 뭐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테슬라가 상승하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상승하는 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잘 나가고 전기차가 잘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상승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만약에 이 테슬라가 앞으로 2차 전지가 잘 나가고 전기차 자체 산업이 좋아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런 거는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업종들, 2차 전지 지수나 종목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거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AI 플레이어로서 테슬라가 부각이 돼서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라서 오르는 거고 뭐 2차 전지라 오르는 게 아니고, 이 AI 종목으로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종목으로서 지금 인식이 되면서 AI로 묶여서 지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오르면은 물론 2차 전지 친구들이 그래도 좀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2차 전지,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쭉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랠리는 시작됐다, 그죠? 단기적으로 랠리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때문에 이 달러의 움직임이 약간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와 주식시장 랠리가 같이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죠? 달러는 보통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로 인식이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달러 강세와 주식 강세가 같이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지금 나 상승하겠어 라고 이렇게 막 랠리를, 주식시장이 일단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금 달러 약세, 또 그리고 엔화 약세, 엔화 강세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자꾸 지금 조금씩 강세 압력을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달러의 변화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AI가 엄청나게 강하다,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거 AI 쏠림, 이건 어쨌든 계속 갈 것 같다, 이거는 그래도 좀 분명해 보인다, 또 그리고 달러 강세, 이것도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달러 강세는 일단 주식시장 랠리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약해지는 모습. 그래서 지금 AI 강세 말고는 나머지 일단 채권이나 외환시장 움직임이 일단 좀 물음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의 움직임은요, 오늘 밤 고용지표가 좀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플레이어 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밤 고용지표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근데 지금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답답하고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기술적으로는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잠재적인 방향성 결정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번 고용지표가, 근데 일단 당장 오늘 밤에 뭐가 뚜렷하게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 국채, 채권 보시다시피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이고 이 유로화도 박스권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스권이라고요. 오늘 밤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가 일단 당장 오늘 밤에 이 박스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해서 뭐 어떻게 위나 아래나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기는 오늘 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그죠?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그런 힌트는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좀 약간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의식이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하여튼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다 끝냈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딱히 체크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유럽 증시는 상승했다라 말씀드렸죠.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긍정적이고 이미 뭐 나스닥 이런 게 랠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공통적입니다.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소외되는 친구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제 그 소외되지 않은 그래도 조금 좀 짱짱한 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유럽 증시, 일본 증시, 한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 잘 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이 아니고 그것도 일제히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래요. 일본 증시는 어제까지 달리고 오늘은 이제 좀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는 게 정고점이니까 조금 상승이 둔화됐지만 얘도 랠리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증시 뭐 특별히 볼 거 없죠. 위로 계속 올라가고 다만 상승이 둔화된 거.
중국 증시가 소외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증시가 소외가 돼봐야 이 보시다시피 장중에 급락은 나왔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일단 계속 빠지는 모습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급락 폭락은 없어 보이고 찔끔 빠진다, 이런 모습.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지수들, 그죠? 찔끔 빠진다고요. 중국 지수들이 찔끔 빠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중국 증시 이런 거는 당분간 안 건드리는 게 맞겠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면 위로 베팅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뭐 강력한 투매가 나오면 하여튼 뭐가 좀 뚜렷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위험 자산의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유로존이 안 좋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유로존이 안 좋아서 달러가 올라간다, 뭐 일본이 안 좋아서 달러가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 자체는 딱히 변화가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달러가 요즘에 조금 좀 다시 약해지는 모습,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뭐 엔화를 사야 된다, 아직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N1 환율인데,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전저점 여기 깨지면 이제 와르르 밑으로 가는 건데, 일단 계속해서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물론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 바닥 만들었다고 위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라서, 하여튼 지금 뭐 엔화를 사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엔화는 일단 계속해서 일단 좀 더 죽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급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엔화가 강세로 뭐 잠시는 뭐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일단 다 봤고요. 그래서 오늘 밤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근데 이미 지표 발표되기 전에 나스닥 이미 상승 랠리를 시작했고, 그죠? 기술적으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딱히 뭐 더 이상 분석할 거 없고, 그렇다고 러셀 지수가 막 급락폭락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구리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올라오고 있고, 금값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금을 그냥 원자재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기는 좀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험자산들이 일제히 다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나중에 또 인플레이션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 역시 급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좀 쏠림이 너무, 급등이 좀 단기간에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일단 수급부터 좀 보자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뭐 장중에 선물에 1조 7천억 사던데, 그래도 마감되니까 거의 팔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선물 매수했고, 콜도 많이 매수했고, 막 현물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 코스피를 이렇게 사고, 기관도 많이 사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생상품 시장 속에서는 좀 콜 과열, 단기 과열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보세요. V코스피가 이틀 사이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장중에 7%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변동성 지수,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제 한번 들썩들썩 할 때가 됐다. 변동성이 한번 터질 때가 되긴 됐다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터져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터져 나오고 말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일단은 지수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아마 변동성 지수는 아마 조금 안정되긴 할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치솟는 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변동성 지수가 치솟을 아무튼 근데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장중에 막 7%씩 오를 만큼 그만큼 시장에 지금 오버슈팅이 좀 심하다, 단기 오버슈팅이 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죠, 풋옵션들 개박살나고 콜옵션들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이틀 연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제 콜옵션들이 막 1000% 막 이렇게 막 났던 것도 있었는데, 어제 한번 시세를 시원하게 줘서 그런지 오늘은 뭐 기껏해야 110, 오늘은 뭐 기껏해야 100%대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열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일단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승 둔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좀 느리게 올라갈 거야, 아니면은 뭐 기간 조정, 뭐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피 고점 찍었다, 이렇게 과열됐으면 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하방 베팅은 추세적으로,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방 베팅의 신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상승이 둔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요. 코스닥이 그래서 근데 오늘은 코스닥도 좀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뭐 재밌는 시장이네요. 오늘 약간 코스닥 소외된 줄 알았는데 코스닥도 뭐 신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코스피, 한국 증시의 단기적인 과열은 제법 좀 심하다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수의 이런 측면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다 급등 폭등을 했는데, 이틀 동안 이 지수의 급등 폭등을 견인했던 종목들이나 그런 대형주들은 조금 좀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코스피를 대표적으로 끌어올린 게 누구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상승 둔화, 이제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코스피도 상승 둔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코스닥 지수도 어쨌든 굉장히 강해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이런 게 좀 심하고,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상승 둔화를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서 하방 베팅, 이거는 조금 좀 이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단기 오버슈팅, 일단 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오버슈팅이 좀 키워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들 흐름들 보시면은 뭐 안 좋았을 수가 없겠죠, 그죠? 참고로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쏠림이 심각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코스닥 150 지수가 2%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가 더 적어요. 695 종목 상승, 855 종목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극심한 쏠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건전하지 않죠. 하지만 쏠림은 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이렇게 강했던 거는 사실 약간 좀 의외이긴 하네요. 하여튼 강한 건 코스피다, 그죠? 코스닥은 아직은 어쨌든 가장 강한 건 누구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지난 2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기대감이다 어쩌다 하면서 단기간에 너무 좀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 둔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냥 계속해서 제자리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제가 하이닉스를 약간 매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이닉스 매집하고 나서 하이닉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 떨어진다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뭔가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조금 더 시장이 자세히 보이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 물량 놓고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인식이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정반대 흐름을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아직도 하이닉스는 짱짱합니다. 엄청나게 짱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 음봉을 거의 다 극복하는 모습이라 이거는 매물 소화 잘 돼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못 가는 거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폭등을 하지,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올라가면 폭등입니다. 하이닉스 폭등인데, 하이닉스가 폭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돈이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5, 6%좀 되는데, 20%짜리에 너무 돈이 20%짜리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직도 상승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건 맞고, 이건 약간 이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건 터져나오기 직전,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 상승이 둔화가 되면은 순환매가 돌 수 있거든요. 순환매 돌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조금 좀 주춤할 때, 그때 이제 하이닉스 이런 게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약간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러니까 대놓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반대로 간다, 그건 아니고 은은하게 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은 그때 아마 하이닉스의 시간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평선 배열이나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은 하이닉스가 훨씬 강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강했던 거지. 어쨌든 그래도 제일 강한 거는 하이닉스다. 하이닉스가 가장 일단 1등 종목인 거는 일단 변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삼성전자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2차전지 친구들이 지금 잘 못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코스닥 이런 친구, 물론 오늘 다행히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가긴 갔는데, 하여튼 그 2차전지 친구들이 조금 좀 돈이 빨리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이런 거 보시면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삼성 SDI 음봉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 하락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확실히 쏠림이 너무 심해갖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이 반도체 2차전지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2차전지 친구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는 게 전기차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면은 2차전지 친구들도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 테슬라가 AI의 한 종목으로서 저평가된 AI 종목으로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2차전지 친구들은 물론 테슬라가 강하니까 상승을 하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보시다시피 탄력이 많이 좀 둔화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오늘도 뭐 현대차도 올라가고요. 오늘 그리고 금융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갔죠. 잠시 금융주들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그죠? 요런 모습들. 오늘 뭐 금융주 KB금융 2점 몇 프로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2% 가까이 올라가고, 뭐 삼성생명이니 뭐 하여튼 각종 뭐 보험주 이런 것들 금융주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 코스피에 그 코스피를 받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 하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물론 여전히 주역입니다만은 얘네 말고도 2차전지도 지금 꿈틀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지금 꿈틀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틀 정도가 아니고 제법 강하게 오릅니다. 2차전지보다 지금 얘네가 더 강해요. 금융주들이. 자동차도 그리고 존재감을 계속해서 뽐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중에 2차전지가 제일 약하죠. 그중에 2차전지가 제일 약한 거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주도하는 지금 급등을 이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네 마리의 말이 끄는 거예요. 제일 강한 말은 반도체고, 그 다음 강한 말은 금융주고, 뭐 그 다음 강한 건 뭐 자동차, 뭐 그 다음 2차전지, 이렇게 지금 네 마리의 말이 코스피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하락해도 코스피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네 개가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도 뭐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가니까 2차전지들 우르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삼성전자가 좀 찔끔 빠지니까 뭐 하이닉스 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막 어쨌든 이런 네 마리 말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받는, 돈을 주고받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옵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와중에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상상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하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죠? 막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모습들, 그런 조합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서 하방 베팅이나 뭐 아래쪽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제 그런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마리의 말이 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마리의 말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 쪽은 조금 좀 이제 안 쳐다보시는 게, 지금은 코스피에 집중하는 게 하여튼 어떤 좀 정석적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그죠, 네 마리 말이 끌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뭐 다양하게 뭐 짜서 갖고 갈 수도 있긴 있겠죠. 조금 좀 공격적으로 상방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전에 게임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잘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방 경직성은 이렇게 잘 만들고 있고, 이건 게임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일단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잘 만들고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코스닥이 아직은 좀 지금 힘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고, 코스피가 어쨌든 좀 주목받고, 코스피 대형주가 주목받는 때라 갖고 아직 뭐 얘네가 주목받는 때는 아닌데, 약간 좀 대형주들 해먹고 나면은 이런 친구들을 좀 해먹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중요한 저항 넘지 못했죠. 넘어가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거 미리 막 이런 걸 미리 진입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나머지는 뭐 없죠. 이거 받고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하진 않았고 이미 어느 정도 좀 매집을 원하는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더 뭐 안 한다 말씀드렸고요. 뭐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계속 올라갈 거다 싶긴 하고,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거 약간 뭐 단타로 눌림지 매수 이런 거 해볼까 싶은 생각 정도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당장은 막 이렇게 지금 베팅할 때는 일단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빅스 지수는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는데 막상 이 변동성 상품에 베팅하는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종목들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거 베팅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